오늘도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일어난 충격적인 배신과 제가 발견한 더 큰 진실, 그리고 완벽한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봄, 저희는 결혼했어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던 우리는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혼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야. 얼마나 자주 하시던 말씀인지.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시댁도 친정처럼 편했으니까요. 그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걸. 변화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미세한 것들이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갈까? 아, 미안한데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다음 주는? 그때는 시부모님이랑 약속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죠. 주말마다 시부모님 댁에 가서 밥을 먹고, 장보기도 도와드리고, 명절에도 친정은 얼굴만 비치고 시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자주 우리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자꾸 까먹네. 그때마다 불안했던 마음. 이제야 알겠어요? 3개월 전 모든 게 시작됐어요. 감기로 회사를 쉬고 집에 있던 날이었죠. 친정어머니가 미역국을 들고 오셨는데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현관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그날 저녁 남편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사전 연락도 없이. 이상했어요.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불쑥 오셨을 땐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었나요? 그리고 2주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급한 회사 일이라며 주말 외출을 했는데 우연히 시부모님 인스타를 보다가 발견했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제주도 3박 4일. 우리 며느리 될 사람과 첫 만남. 네? 며느리요? 충격과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조사.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우선 변호사를 만났어요. 다행히 우리 집은 제 명의였어요.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였거든요. 변호사가 찾아낸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작년에 구입한 거더라고요.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현금 구매. 어떻게 가능했을까 찾아보니 매달 시부모님께 보내는 500만 원, 그리고 시부모님이 매달 300만 원씩 모아주신 돈. 7년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그 새 며느리였어요.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 아침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지만 남편은 지금 가면 시어머니가 섭섭해 하신다며 발을 뺐어요. 결국 친정아버지 혼자서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시고 가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우리 며느리는 역시 효심이 깊네. 친정엄마 일 있다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동네 마트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넘어지시기 직전 누군가 일부러 물을 쏟아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새 며느리였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 때도 있었죠? 7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허탈한 마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시내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봤어요. 그 여자와 함께 남편은 그 여자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작년에 제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남편이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남편은 직장에 2주 휴가를 내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남편은 회사가 바빠서 휴가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말에도 긴급 회의를 핑계로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설날 때는 더 심했어요. 시댁에서는 명품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뱃돈을 주시면서 친정에 갈 때는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며 마트 상품권을 들고 가게 하셨죠. 작년 김장철에는 시어머니 김장할 때는 일주일 내내 휴가 내서 도와드리고 제가 친정 김장하러 간다고 하니까 시댁 김장도 못다 했는데 친정은 무슨 이러시더라고요. 심지어 아픈 친정엄마 병원 모시고 간다고 하면 아프면 구급차 불러 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시댁 강아지 병원 데려간다고 하면 남편한테 빨리 휴가 내서 강아지 병원 모시고 가 라고 하시고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가족 여행은 늘 제주도 5성급 호텔이었죠. 렌터카도 외제차로 끊고 1인당 100만 원 넘는 패키지까지. 근데 친정 부모님과 가는 여행은 돈이 없다며 시골 펜션에 경차를 빌리더니 식사도 편의점으로 해결하자고 했어요. 용돈도 너무 차이가 났어요. 시어머니 용돈은 매달 100만 원씩 빠짐없이 드리면서 친정어머니는 20만 원도 아깝다고 심지어 그 20만 원마저 다음 달에 줄게 하고 자주 미루곤 했죠. 집안 대소사는 더 심했어요. 시댁 큰 아주버님 환갑잔치 할 때는 5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친정이모 환갑에는 3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기념일은 말도 못해요.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은 호텔 뷔페에서 온 가족이 축하하고 금반지에 상품권까지 드렸는데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은 문자 한 통으로 끝내더라고요. 심지어 제 생일에도 시어머니 생신 때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케이크 커팅하고 명품백까지 선물했으면서 제 생일은 아 맞다. 생일이었지? 하고 대충 넘기곤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명절 때 세뱃돈도 시댁 조카들은 한 명당 50만 원씩, 친정 조카들은 만 원짜리 한 장. 이런 차별이 매년 매달 심지어 매일같이 계속됐어요. 그때는 남편이 시댁에 효도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게 철저한 계산 하에 이뤄진 거더라고요. 특히 집안 행사 규모도 너무 달랐어요. 시댁은 뭐만 하면 비싼 한정식집 대관에서 100명은 기본. 친정은 코로나 조심해야지 하면서 집에서 도시락으로 때우고 제가 둘째를 유산했을 때도 시댁 쪽 가족이 감기로 입원했다고 하면 간병인의 도우미까지 붙여주더니 저는 혼자 산부인과 가서 처치받고 퇴원할 때도 택시 타고 와야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남편의 옛날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7년 전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이 나왔어요. 이번에 소개한 애 어때? 좋아 보이는데 근데 걔 재산이 걱정 마, 내 동생 친구 지민이 있잖아.
나중에 그 애랑 결혼하면 돼. 지금은 이 애 재산부터 지키자.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 넌 그냥 좋은 남편인 척만 해. 7년 정도면 충분할 거야. 비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저와의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니. 눈물은 이미 말랐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저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증거 수집. 7년간의 카톡 내역. 시부모님과 남편의 금전거래 내역. 제주도 사진들. CCTV에 찍힌 그 여자의 출입 기록. 새 아파트 등기부 등본. 둘째, 숨겨진 재산 조사. 남편 명의 아파트. 시부모님과의 금전거래. 해외 계좌 내역. 가상화폐 지갑.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부동산에 우리 집을 내놓았어요. 일주일 만에 팔렸죠? 새 집으로 이사하고 며칠 뒤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안 열리네? 우리 집 팔았어? 당연히 비번도 바뀌었겠지?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 무슨 소리야?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내 새 신부와 함께.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도 오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니? 오해가 있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노트북을 켰어요. 7년 전 카톡부터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어머님 계획대로 잘 돼가나요? 7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여자는 조용히 사라졌죠. 이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조건? 첫째, 위자료 10억. 둘째, 4명의 아파트도 내가 가져갈게. 셋째, 7년간 시부모님께 보낸 돈 전액 반환. 미쳤냐? 그걸 어떻게? 아니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서에 가져갈까? 7년 전부터 계획된 사기 결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결국 남편이 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사모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그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7년 전 제 언니도 같은 수법으로.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수년간 이런 일을 반복해 왔더라고요. 전 그들의 5번째 표적이었어요. 그 여자의 도움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었죠. 우리는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지금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고 취미로 시작한 베이킹 클래스도 다니고 있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부모님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렸어요. 이제는 제 카페도 오픈했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을 느끼셨다면 바로 의심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참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